네, 오늘 시장 흐름은 똘똘이 스머프 유태호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태호 PB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오늘 굉장히 그렇습니다. 차분해서 더 똘똘이 스머프 같아요. 앞으로 더 똑똑하게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기 전에 갑자기 공시 뜬 건가? 제가 싹 스쳐봤던 게 SK하이닉스와 한미 얘기 있던데 그거 어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한 97억 정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 정도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이 공시 이후에 장 전에 나왔나요? 8시 반 정도에 아, 된 것으로 알고 직전에 있습니다. 나왔구나. 네. 차트 한번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한미반도체 차트인데요. 네. 지금 2.89% 정도 통화 시세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여태까지 크게 증시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좀 지수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오늘 전자는 또 뜨겁지만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 동안 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수는 계속 또 올타임 하이고 정말 뭐가 바뀌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사실 오늘 1.2%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한 일주일 넘게 지지부진한 주가인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4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내일 TSMC 발표도 있고 조금 쉬어가는, 여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수는 또 잘 올라줬습니다. 지수 잠깐 살펴보자면 네. 코스피가 오늘자로 고점 갱신을 했는데요.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4,715포인트를 갱신을 해주면서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주일 넘게 부진한 가운데서도 크게 올라줬고, 이 상승 동력은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이 좀 올라주면서 상승세가 나왔고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다른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 현대차 같은 종목이 크게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 자금은 사실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도 갑자기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좀 강세를 띠면서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개별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할 이후에 그때 가격 180만 원 정도를 찍고 나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최근에 육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리서치들에서도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뭐 한 240만 원 리포트, 뭐 200만 원 넘게 간다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5공장 증설 발표 당시에 4공장이 가동되고 나서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5공장이 돌아가고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공장 증설 발표가 나올 것이다, 곧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점점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보면 원달러 환율, 금, 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들 갖고 오셨는데 한 번씩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환율을 가져왔고, 그리고 금, 은 대표적인 좀 가치 저장 수단의 원자재로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480원대가 좀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야 외국인 투자도 좀 활성화되면서 좀 증시에
좀 더 수급적으로 훈풍을 몰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금 가격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금도 역시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고점 갱신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은이 요즘에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살까 은을 살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지점에서도 고객들 오셔가지고 제가 금을 추천드리면 근데 은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금은비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은비가 뭐냐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비율을 네. 따지는 건데 그 금은비가 보통 5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0이면은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50배가 비싸다. 100이면은 100배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8월인가 9월인가 제가 한번 방송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9월쯤에 100을 찍고 100에 도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속해서 내려와서 지금은 53 정도에 있거든요. 금은비가요. 네, 하단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금은비의 박스권이 50에서 100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50이 거의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금에 배팅을 하는 것은 좀 그 금은비 투자 관점에서는 맞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금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은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매도를 하시고 금을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은 가격도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은 가격은 아까 금 가격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금은비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 관련 상품이 별로 없다던데 은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네. KLX 금시장에서 운영하는 금현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종로에 가셔서 금을 사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사실 금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은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또 양이 상당하거든요. 커져요. 실물로 사기에도 양이 상당하고 그리고 사실 금현물 거래처럼 이렇게 하기에는 은현물 시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ETF로 많이 접근들 하실 텐데요. ETF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차익에 대해서 사실 과세를 물게 됩니다. 배당 과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은 투자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국면이긴 하죠. 그러니까 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은이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크지만 낼 거 내고 또한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면 우리가 계속 금은 레이시오, 은도 사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만 원자재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점에서 은 올해 직접 팔아보셨어요? 은 직접? 상품으로? 은 상품은 보통 이제 아무래도 배당 과세가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연금 계좌나 이런 그러니까 좀 과세를 분리할 수 있는 계좌들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은을 사시려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이어 뜨거웠던 현대차 주가 지금 볼까요? 오늘은 상승하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나요?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지금 40만 6천 원에 그냥 사실 오전 중에 좀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일봉이고 지금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가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기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 기아차의 어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현대차 가격이 아마 25만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가 마치 이제 전기차 밸류에이션에서 AI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좀 PER을 크게 키우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로봇 관련된 이슈라던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가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현대차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언급대로 지금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로봇이 세상을 바꿀 어떤 그런 신개념으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CES에서도 사실 CES가 그때 제가
가전제품 컨퍼런스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여태까지 CES는 그냥 거기에 있는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뭐 로봇 청소기 나오고 그 로봇은 잠깐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보통 다 가전으로 간다면 그냥 LG전자에서 우리 이번에 OLED 나왔어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QLED입니다. 우리 화질 더 좋아졌어요. 이런 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CES는 다릅니다. 로봇들 막 걸어다니고 이런 거 사람들이 진짜 눈으로 보면서 아 진짜로 로봇들이 내 옆에 가까이 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좀 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이렇게 투자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럼 다른 로봇주들 흐름 어떤지 볼까요? 네, 로봇주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사실 흐름이 막 그렇게 좋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조금 조정하는 단계라 보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PER이라던가 어떤 돈을 얼마를 버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익단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로봇의 PER을 몇 배를 줘야 되느냐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미래야 창창하지만 좀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옛날에 전기차가 아마 그런 밸류를 받았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이익이 안 나지만 추후에 이만큼씩 날 거라고 하면서 갔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3년에 네. 그렇게 많은 PER을 막 10년 뒤에 이익, 20년 뒤에 이익을 막 땡겨오면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로봇도 그와 같다고 한다면 로봇에도 캐즘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투자가 갑자기 둔화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이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미래를 저 먼 미래를 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지수가 오를 때 네. 그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하락 종목 수가 항상 더 많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종목들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수급 쏠림 현상에 있을 때 막 엄청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좋은 뉴스 나올 거 아니면 당장 다음 주에 좋아 보이는 거를 따라가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CES가 또 이슈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좀 이슈에 따라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CES가 끝나고 나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추가로 나올 것이 없다면 잠깐 매도를 하시거나 하고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매매법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유태우 PB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주도주가 주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오랜만에 제가 비유를 드리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메모리 가격을 네.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지금 주춤할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왜 3초 고민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요. 네. 사실 이게 반도체 가격이 언제 하락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건데 재작년 24년도죠. 24년 7월, 8월 때 저희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88,800원에서 49,900원까지 정확하게 하락한 다이빙을 한 모습을 다들 봤고요. 그때 막 삼성전자 일가 반대 매매 나온다. 큰일 났다. 삼성전자 주가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때 그렇게 삼성전자의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기존의 수요단에서 원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계약을 복수로 맺어 놓습니다.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맺어 놓고 여기다가도 맺어 놓고 아니면은 오히려 겹쳐서 한 번 더 이제 계약을 맺어 놓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증설이 이루어질 것 같다. 증설도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반도체 수요처들이 계약을 취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을 하면은 더 싸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목표 가격 다 15만 원, 16만 원 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14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16만 원 간다고 해서 사실 뭐 10%, 15% 정도의 수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10%, 15%의 수익을 내가 더 챙기겠다고 그런 리스크를 업고 있는 것이 네. 타당한 투자법이냐라는 것에서 저는 좀 지금쯤에는 팔아도 되지 않나, 14만 원 정도면은 매도를 네.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를 팔아서 다른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은 그 반도체 가격이 쭉쭉 올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쭉쭉 가더라도 그 수익률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다. 저희 그렇죠. 김로코 의원이 SK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싱을 좀 더 상향 조정한 것 같던데.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가격, 목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9만 원 간다, 네. 8만 원 간다였는데 지금 15만 원, 6만 원 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는 그 주가에 약간 선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목표 컨센서스는 같이 주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다음 주 주요 일정들 보고 오후장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그리고 미국 CPI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시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그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기 오른쪽 끝에 저 미스프린팅 아닙니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1일 아니에요? 21일 네, 아니에요? 저도 21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져왔고. 네, SK하이닉스를 싫어하는 걸로. SK 하이닉스 좋아합니다. 아, 네. SK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이기 실적 때문에. 발표는 21일입니다. 21일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정 어떤 거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네. BOJ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실 엔캐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일본이 아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안 하면 좋고 하면은 예상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재작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라던가 네. 그 정도의 충격은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 생각에 이런 매크로 지표보다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어떤 게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게 나올 것이냐로 점쳐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실 이제는 팔아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HBM3E 통과되면서 갔고, 그 HBM4 좋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었고, 그리고 HBM4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네. 원래 예상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발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HBM4 그렇게 좋은 뉴스까지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에 뭐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또 터질 것이 무엇이 있냐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죠. 거기 산단에서 문화재가 출토가 됐다고 저번 주에, 그러면서 1년 정도 건설이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좀 투자도 밀려지고, 그래서 더 이상 좋게 나올 뉴스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익 난 거를 팔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자. 오늘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팔고 사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네요. 슬슬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왜냐면 새해도 왔고, 내 계좌에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담아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안 사봤던 종목도 사볼까? 이거 왜 올라가지? 하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네. 하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센트 저는 근데 요즘 며칠 동안 좀 고민인 게 제약바이오 왜 이런가? 아, 도대체 언제 그렇죠. 괜찮아지는 거지? 라는 맞아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시황 코너 때 계속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빈센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 정부가 코스닥을 이끌겠다. 그런데 여지없이 결과물은 가는 코스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이오가 움직여야지 우리 코스닥의 기세가 다시 한번 불어질 텐데, 그래서 뭐 우리 편도성 아나운서가 또 요청도 했으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내일은요 바이오 특집으로 한번 오, 이렇게 바로 섭외를 해주시는 건가요? 작가님 내일 한번 해봅시다. 네. 내일은 한번 바이오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